사람들은 패턴을 찾습니다. 패턴이 뭐죠?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문장의 구조를 봐서 이런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라든지 이걸 우린 반복한다, 패턴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미래에도 맞출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패턴 찾기는 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 한번 볼까요? 잘 나가던 중국이 왜 신대륙을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닐 건데 발견하지 못하고 유럽이 발견한 것은 중국이 기술이 있으나 왕이 하나로 통일된 국가. 잘 들어보세요. 통일된 국가였죠. 황제가 하나가 있어요. 황제가 진행하다가 이거를 중단하면 더 이상 탐험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연결성이 없는 거죠. 또 이 왕이 거부했을 때 이 탐험을 진행하던 분들이 또 다른 방법을, 다시 말해 지원이죠.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은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죠. 잠시 그런 적이 있어도. 자, 그런 유럽은 지금처럼 여러 왕이 존재했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다른 왕이 거부하면 또 다른 왕을 찾아서 지원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돼서 이 얘기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럿이니까 유럽은 20몇 개 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왕이 싫어하면 이 왕한테 찾아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실제로 그러했어요. 자, 그러나 중국은 황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그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자,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유럽처럼 다양성, 힘의 다양성도 좋고 결국 뭔가를 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들었을 때 제가. 그런데 유럽의 또 다른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특이한 사항이 유럽에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분명 발전돼 있어요. 미국에 못지않게 발전돼 있죠.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파이널 타임즈는 이유가 내부 국가 간 조화를 이루는 데 실패하면서 미국 기업의 성장 주도권을 잡혀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연 이야기하고 반대 이야기예요. 유럽은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다양하단 말이죠. 그럼 규제도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규제와 프랑스의 규제가 또 다양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 결국 하나로 뭉쳐서 추진했던 미국과 중국은 빠르게 빅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유럽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그래서 유럽의 한 고위 관리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분은 유럽이 돈을 하나로 뭉쳐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유럽의 다양성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저는 둘 다 못 믿겠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성은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다양성은 좋겠구나 라고 패턴을 찾아냈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온 결과는 실패하니까 똑같은 패턴인데 이건 완전 반대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은 하나로 합쳐서 힘을 몰아야 된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대륙을 발견하실 건가요? 빅테크를 발견할 것인가요? 그때마다 나라가 합쳤다 떨어졌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죠. 제가 보기엔 그냥 결과에 이유를 짜맞춘 것에 대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글쎄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과학기술 떨어진 것도 아닌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미국에서 월급을 더 주니까 그래서 갈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갈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나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로 합치면 달라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특히 인문학이 사회학이 과학화되지 못하면서 사회학은 어찌 보면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가 되고 있어요. 앞에 하나 더 붙이죠. 설득력 있는 이야기 정도로 합시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찾는 이 패턴은 과연 맞는가? 바로 그거죠. 우리말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요. 영어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 있습니다. 인간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을 갖고 이게 정말 언어를 구성하는 이 패턴이 이걸만 알면 우리가 정확히 언어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문법을 아무리 잘 하셔도 영작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고요. 독해도 잘 안 됩니다. 문법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빈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위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장을 갖고 패턴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반복된 패턴 있죠? 주어, 누가 봐도 동사. 이거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알고 다 분석하더라도 해석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똑같아.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비유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비유는 되게 쉬워요. 이야기가. 그러나 이거는 가짜예요. 비유는 가짜입니다. 절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뼈가 있어요. 해골 있죠, 해골? 인간이 졸라맨처럼 뼈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골이. 그럼 뼈를 알면은 인간을 알 수 있나요? 인간에 붙어 있는 살, 피, 그리고 여러 가지 DNA, 기타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메커니즘 되어 있는 인간을 뼈다귀 몇 개 갖고 구성을 맞췄다고 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언어라는 게 바로 그러한 거예요. 구성의 요소를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중간에 빈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past는 과거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과거로 할까요? 과거, 지나친다 말도 있고요. 과거 데케이드가 데케이드 뭐죠? 10이란 말이죠. 10. 그렇죠? 10년이죠. 여기서 10년. 과거 수십 년. 이는 뭐죠? 안에 있다는 건가요? 과거 수십 년 안에요? 밖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 수십 년, 지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이 뜻은. 왜 지난이지? 그것은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너무 좋아해. 그게 문제야. 그게 패턴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In the past decades, people wrote to impress others rather than to communicate with them. 지난 수십 년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걸 다른 사람에게 뭔가 impress, 인상을 주고자 글을 썼어요. 뭐보다는 오히려 communication, 서로 간에 어떤 통신하는 거, 서로 간에 대화가 되는 거, 그거보다는 그냥 impress, 인상을 탁 심어주는 거죠. 그러려고 글을 썼어요. Many business writers use the formal language and multi-syllable words that no one ever said out loud, like notwithstanding and heretofore. 여기까지죠. 네, 많은 비즈니스 작가들은 포멀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다 syllable, 음절, 다음절의 단어를 사용해요. 다음절은 뭔지 나와요.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크게 소리에 말한 적 없는 단어. 예를 들면 notwithstanding, 다음절이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heretofore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lawyers would speak and write in this manner. 변호사들도 또한 법률가들도 이렇게 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철학자들도 그러하죠.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보시면 알잖아요. 수학 용어. 그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어렵게 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Today's business writing style is less formal and far better. 오늘날의 비즈니스 라이팅 쓰는 스타일은 덜 formal, 형식적이어서 더 좋더라. You must embrace both clarity, brevity to write properly in our fast-paced, information-bloated world.
당신은 이 clarity, 명료함과 간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해요. embrace, 껴안는 거죠. 둘 다를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빠른 페이스에 정보가 막 정보로 꽉 차있는, 브로틴 하면 배부르는 얘기예요. 정보로 몸이 완전 부풀러 있는 그런 세상에 에서 빠르고 그 정보 부여된 세상에서 적절하게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명료함과 간결함을 둘 다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To write better business documents, right below the 8th grade level. 보다 좋은 비즈니스 자료, 다큐멘터를 쓰기 위해선 몇 학년? 8학년, 8그레이드죠. 8학년 레벨의 밑으로 써야 된다. 우리를 따지면 중2 정도예요. 중2 레벨 정도로 써야 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Some writers worry that this may insult their readers' intelligence. 일부 작가들은 이렇게 걱정을 해요. 이것이 그들의 리더들의 지능을 혹시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냐? In reality, however, no one complains that something is too easy to understand. 그러나 reality,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컴플레인을 걸지 않는다. 어떤 것이 너무나 쉽다고 이해하기가. 그렇긴 하죠. Studies show that writing readable documents in plain English achieves the best result. 연구에 따르면 readable,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쉬운 영어로 쓴다는 것은 좋은 결과,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 성취했다라고 보여준다. Your readers are not dumb. 당신의 독자들은 바보는 아니다. They just don't have time to process and recall complicated message. 그들은 단지 시간이 없다. 프로세스, 뭔가를 처리해서 recall할 복잡한 메시지를 처리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다시 또 생각해낼 그러한 시간은 없다. 뭐 일리는 있어요. 이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에 관한 이야기를 제외했냐면, 자, 지금 보듯이 영어 회화나 영어에 관련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는 것들이 바로 패턴이에요. 반복되는 것을 분명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야, 이게 정답이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겉만, 그쵸? 겉포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대륙을 찾지 못한 게 이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과학이 발전했으나 빅테크가 발전하지 못한 것이 이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영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구조가 문명 해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핵심, 에센스냐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과학적 사실만 본더라도 영어에서의 구조는 우리가 몰라도 이미 어느 정도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소리든 글자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어에 관한 패턴은 제가 봤을 땐 이와 같이 잘 나갔던 것과 못 나갔던 것이 어떻게 이것이 반대작용이 나오는가,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